불편해서 큰일 났네. 자, 화석연료의 연소, 즉 화석연료를 씀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그죠? 문화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에요. 메테인이 산소랑 결합하면 CO2하고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는 대개 석유, 석탄, 그죠?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런 걸 쓰게 됐다라는 거. 또 하나, 아주 인류 문명의 화학이 공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이 철의 뭐에 대해서? 재련에 대해서. 철의 재련. 우리가 그죠? 인간이 뭐를 쓰기 시작했어? 철을 쓰기 시작했죠. 이거 뒤에 가서 다시 배우는데 이런 철로부터 땅속에 있는 철을 가열해서 용광로에서 순수한 철을 얻어 그죠? 이렇게 순수한 철을 얻어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죠? 그 전에는 뭐요? 석기나 이런 걸 이용했는데 그러니 생산성이 무지하게 높아졌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아주 지구과학, 생물 그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하는데 화학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인류에 그죠? 아주 영향을 준 그것 중에 하나가 뭐의 사용이다? 질소의 사용이다. 질소의 사용. 그래서 이 질소는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어떤 핵산, 아미노산, 핵산 이들의 주성분이 뭐요? 이것들의 주성분이 질소입니다. 질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명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이렇게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죠? 질소가 토양에 풍부해져서 그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였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 화학자들이 아주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세 가지를 대라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철을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소를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배우니까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고. 자, 자꾸 여기서 요즘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거기 보면 물질 있죠, 물질.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로 나눠? 그렇지. 순물질이라는 거와 뭘로 나눠져? 혼합물로 나눠집니다. 순물질, 혼합물. 다시 순물질은 뭘로? 원소 물질이라는 거와 뭘로? 화합물로 나누어진다. 화합물.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화합물이 뭐고 헛원소 물질이 뭐냐? 그죠? 헛원소 물질은 이렇게 원소가 뭐로 돼 있는 거? 한 종류의 원소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헛원소 물질이라 하고, 그 다음 화합물은 반드시 두 종류 이상의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합물이라 한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물, 수소, 산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다 화합물이라 한다. 물부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그죠? 일산화탄소, 어떤 거든 NaCl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물질. 또 하나는 자, 물질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어떤 물질이든 더 이상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였어? 원자였죠. 그래서 아주 또 원자와 뭐에 관한 분자에 관한 정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자는 지금이야 쪼갤 수 있지만 쪼갤 수 없는 가장 뭐다? 작은 입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원자라 한다. 물론 지금은 쪼개집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돌턴의 무슨 설? 원자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 양자역학이다 이런 거 들어봤죠? 양자역학 물리에서 뭐를 원자 수준의
입자를 원자들이 그지 운동하는 그 원자 레벨이라는 것은 원자 안에 뭐도 있어. 전자가 있죠. 그죠? 그런 걸 다루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양자역학이라 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원자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 그죠? 이런 원자들이 약 몇 가지가 100여 가지가 있죠. 그 100여 가지가 되는 원자들을 전부 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등등 이렇게 그죠? 나타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분자는 뭐냐? 자, 요게 또 자꾸 이렇게 화합물하고 연결돼서 나오는데,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한다? 분자라 한다.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분자는 뭐해진다? 쪼개진다. 쪼개지면 걔가 갖고 있던 뭐를? 성질을 뭐한다? 잃는다. 그죠? 그래서 분자라는 것은 이것도 기억가 있는데,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주 분자 중에 유일하게 단원자 분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가 곧 뭐인 거? 분자인 거 있죠? 뭐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 원소들은 원자가 곧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는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는 거? 2개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이원자 분자 또는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다원자 분자. 그죠? 근데 자꾸 여기서 공무원 시험에서 하나가 등장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NaCl이 분자냐 아니냐?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2종류 이상으로 돼 있으면 화합물은 맞죠? 화합물은 맞는데 얘가 분자다 아니다? 절대로 분자가 아니다. 왜 분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트륨하고 Cl은 이런 걸 이제 뒤에 가서 3단원 가서 배우는데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그래.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결합한 이 염화나트륨은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복된 구조를 갖고 있죠. 이렇게 반복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가 소금인지 얘가 소금 입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화합물이지만 절대로 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한 거, 원자, 분자에 관한 그런 개념들로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분자 많이 해봤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산화탄소, 물이니, 그죠? 암모니아니, 또는 뭐 메테인이니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뭐라 간다? 분자라 한다. 자, 그런 의미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자, 거기 18페이지 잠깐 보세요. 18페이지. 스테반, 확인 문제 이런 거 하는데. 생명체는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절대 없다고 그랬어. 그죠? 절대 없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 한다? 그렇다. 그죠? 기본 입자가 원자고.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을 화합물이라 한다. 화합물의 정의입니다. 거짓말이야, 그것도. 기억해 두시라고. O2는 화합물 아닙니다. 모든 화합물은 분자로 존재한다? 거짓말입니다. 아까 했던 거 이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죠? 이건 뭐 틀리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입자,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라? 분자다, 그런 얘기예요. 분자. 철은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철을 이용하려면 철에 붙어 있는 뭐를 떼내야 돼? 산소를 떼내야죠.
이런 것을 우리가 철의 재련이라 한다. 철의 재련. 그래서 그죠? 철은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금속 광물들 있죠. 금속들은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금속은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걸 재련이라 한다. 화석연료의 주성분, 화석연료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게 탄소와 뭐로 돼 있다? 수소로 돼 있다. 화석연료, 석유, 석탄이 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버앤 보슈법에 의해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 하버앤 보슈법이라는 것은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를 고온, 고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버앤 보슈법에 의해서 합성된 질소화합물은 암모니아다. NH3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끝으로 거기 벤젠 있죠. 벤젠이 C6H6가 벤젠의 분자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를 쓰라고 그랬어? 실험식을 쓰라고 그랬죠. 실험식이 뭐냐? 가장 간단한 무슨 비? 정수비로 쓰는 게 실험식이에요. 그래서 벤젠의 실험식은 CH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단원에서 하나 그런 개념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그죠? 거기 19페이지. 그죠? 문제 안 푸는 것은 반드시 풀어갖고 오십시오. 그죠? 안 푸는 거는 풀고. 자, 거기 보세요. 1번. 20페이지 1번 보세요. 기출문제 위주로, 그지? 풀면서 나가 있습니다. 하버가 발명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반응, 하버 앤 보슈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기본 반응은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1번 하버가 발명한 것으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반응, 그죠? 2번 반응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여러분들이 뭐 다 쉽습니다. 5번 보세요. 5번. 5번. 됐어요? 자, 5번을 보면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물질과 이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물질의 개수로 옳은 것은 또 자꾸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수소다, 산소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H2, O2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수소, 그죠? 수소, 물, 오존, O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눈으로 봐서 화합물이 뭐뭐 있어? 화합물? 다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에 속하는 것은 그죠? 두 종류 이상으로 원소로 되어 있으면 화합물. 분자는 몇 가지 있어? 분자는 다 분자입니다. 얘도 분자고 얘도 분자고. 이해됐어요? 그죠? 분자는 5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 보면 호돈소 물질은 얘랑 얘 2가지밖에 없죠. 호돈소 물질 2가지요. 분자 1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3개다. 3원자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3개다. 3원자 분자가. 그죠? 그리고 2가지 성분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화합물 있죠. 화합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주 5번 같은 문제는 또 기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또 8번도 보세요. 8번은 그죠? 자, 보십시오. 다음 가다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석연료, 이 연소 반응 이거고, 나가 철의 재련이고, 다가 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소에 사용했죠. 그죠? 그럼 거기 A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 NH3가 암모니아가 A에 들어갈 겁니다. A는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2가지로 되어 있고, 반응 후 분자의 수가 변하는 반응. 첫 번째 가번 반응 보세요. 분자의 수가 변해 안 변해? 여기가 2고 분자가 반응 전에 3개고 반응 후에 여기 몇 개요? 여기도 몇 개? 3개죠. 그죠?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분자가 몇 개요? 이 반응 잘 보십시오. 이 반응. 반응 후 분자의 수가 변하는 거, 얘 변해 안 변해? 분자 수. 얘가 분자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럼 반응 전에 분자는 요거 3개밖에 없어. 또 얘 분자요 아니죠? 그럼 얘가 뭐예요? 분자죠. 반응 전후에 분자의 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신 얘는 하나, 4개에서 몇 개로? 2개로. 그죠? 분자가 바뀝니다. 거짓말입니다. 2번도. 가다 반응에서 호돈수 물질은 2가지다. 이 중에서 호돈수 물질은 얘 호돈수 물질이죠. 얘도 호돈수 물질이죠. 그죠? 얘도 뭐요? 호돈수 물질이고 호돈수 물질이고 얘도 거짓말입니다. 나 반응에서 화합물은 몇 가지다? 어떤 거요? 이거죠. 나 반응에서 화합물은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래서 이 8번이 답이 없습니다. 그죠? 8번이 답이 없어. 근데 거기 8번에 보면 답은 뭐라고 돼 있어? 옳은 거 2번이라고 돼 있죠. 2번 보세요. 반응 후 분자수가 변하는 반응, 그죠? 분자수가 변하는 반응은 그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분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2번째. 자, 그래서 제 1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의 화합물과 원자, 분자의 개념 하나만 잘 정리해 두시면 그죠? 공무원 시험 문제가 하나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죠? 어렵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요즘은 틀리라고 냅니다. 틀리라고. 자, 2번째. 우리가 거기 보시면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해서 2번째로 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는 탄소, 수소, 뭐 질소, 산소 등등이 있죠. 근데 원자의 양은 너무 작다. 얘들의 실제 질량을 따져보면 탄소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라고 합니다. 수소는 1.67 곱하기 더 가볍습니다. 마이너스 24승g이라고 그래. 야,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질량이 너무 작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화학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이거 쓰지 말고 이거하고 주어지면 자, 크기로 따지면 얘가 무거운 건 아는데 탄소가 수소보다 몇 배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이거 계산하려면 무슨 뭐예요? 이건 계산기 두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야, 그럼 그러지 말고 이들의 뭐를 상대 질량을 정하자. 그걸 우리가 뭐라겠다? 원자량이라겠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원자량을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했다? 탄소
탄소의 실제 질량을 얼마로 놓자? 12로 정하자. 약속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일 때 10이고, 그럼 이거일 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일 때 10이니까 이거일 때 질소의 실제 질량 계산해 봤더니 14고, 산소의 실제, 이것 때 12는 산소의 실제 질량도 해봤더니 어떻게? 16이 나오더라. 이렇게 어떤 원자의 상대 질량인 원자량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그지? 정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다. 약속.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만 알면? 원자량만 알면. 그러면 우리가 분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라든가 CO2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분자도 그들의 뭐가 상대적인 질량을 갖게 된다. 어떻게?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죠. 1 곱하기 2 플러스 16. 그래서 물의 분자량이 얼마? 18이고. CO2는 탄소가 10이고 산소 16이 2개 있어서 44고, 메테인은 12 플러스 1 곱하기 4가 되고, 암모니아는 14 플러스 1 곱하기 3, 17이 되고. 그죠?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분자량도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량과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때 이 원자량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원소가 탄소, 6번 탄소 12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는 탄소가 질량이 조금 무거운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얘랑을 우리가 무슨 원소?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자연계에는 이런 탄소도 있고 이런 탄소도 있는데 그럼 탄소의 원자량을 뭘로 정할 것이냐? 그치? 그럼 이렇게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는 뭐를 계산하자?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자. 만약에 얘가 99% 있고 얘가 1% 자연계에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때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100 중에서 12가 99%요. 얼마가? 13이 1%죠. 계산해 봤더니 약 12.01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뭐가 존재하는 거?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원소는 평균 원자량을 뭐한다? 계산하자. 그죠?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7염소 35짜리가 있고 17염소 37짜리가 있어. 근데 자연계에 얘는 75%가 존재하고 얘는 몇 프로? 25%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이들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면 전체 100 중에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 이게 원소의 뭐가 된다? 평균 원자량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런 의미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힘들어도 일어나.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냥. 됐죠? 자, 그 다음. 자, 또 하나. 아주 여기서 최근 들어서 이 화학 분야에서 반드시 또 공무원 시험 문제가,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공무원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24페이지에 보면 거기 원소 분석 장치라는 거 있죠. 그죠? 리비히의 정량 분석 장치. 그게 여러분들의 또, 그죠?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물론 과학 한 문제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똑같았을 때 이런 문제를 맞추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리비히의 정량 분석 장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연료가 잘 보세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뭐를 알아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뭐라는 게 있어? 몰이라는 개념이 있죠. 몰이라는 개념. 이 몰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몰은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몰은. 자, 몰은 뭐를 약속했느냐? 자,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간에, 그죠? 원자 1몰의 수가, 입자수가 몇 개냐? 원자 1몰의 입자수가, 그죠?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가 뭘로? 1몰이라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죠? 1몰의 정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니, 선생님, 저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여러분들, 아까 탄소 있죠?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1몰의 질량, 이제 바로 또 나오는데 1몰의 질량이 얼마냐? 1몰의 질량하면 원자량에다가 뭐를 붙인 거예요? g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탄소 1몰의 질량이 12g이거든. 근데 탄소 입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탄소 1몰에, 즉 12g에는 탄소 실제 한 개의 질량을, 즉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으로 나눠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뭘로? 아보가드로 수로 정한 거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간에 1몰의 입자수를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 한다. 그죠? 아보가드로 수. 자, 그래서 첫 번째 몰이라는 개념은 원자든 간에 분자든 간에 이온이든 간에 1몰의 입자수를 뭘로? 아보가드로 수로 정하자.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이 앞에 3, 이게 무슨 뜻이요? 물 분자가 3개, 즉 물 분자가 몇 몰 있다 그런 얘기예요? 3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자 앞에 있는 수는 그 분자의 개수, 즉 몰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때 자 보십시오. 그러면 3의 H2O를 써놓고 물 분자 입자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라 해야 된다. 그죠? 3 곱하기 NA를 아보가드로 수락하면 이것을 우리가 NA라고 표시를 하면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됐어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놓고서 수소 원자의 입자수는 몇 개 있느냐?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를 물어봤어? 수소 원자를 물어봤죠. 수소 원자가 총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세 번째
산소 원자 있죠. 산소 원자의 입자수는 산소도 3 곱하기 몇 개 있어야 된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몰의 정의를 기억해야 되는데, 몰은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간에 1몰의 입자수는 아보가드로수다. 그게 어떻게 나왔다?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 그거를 탄소 1몰의 질량을 그걸로 나눠주니까 아보가드로수가 나오더라.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몰이라는 개념은 저런 입자수로 따졌을 때 저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몰이라는 개념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원자 1몰의 질량이 얼마고 분자 1몰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원자 1몰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 원자에 뭐에다가 원자량에다가 뭐를 붙이면 된다? g을 붙이면 된다. 그게 원자 1몰의 질량이고, 분자 1몰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분자량에 뭐를 붙이면 된다? g을 붙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얼마요? 1g. 그죠? 질소 원자 1몰의 질량하면 얼마요? 14g. 원자량에 g만 붙이면 된다.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CO2 분자 1몰이 있어. 그럼 질량이 얼마냐? 분자량이 얼마요? 44입니다. 44g. 물 분자 2몰의 질량이 얼마요? 1몰은 얘 분자량이 18g이죠. 1몰의 질량이. 1몰이 있으니까 얼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물이 9g 있다. 그럼 물이 몇 몰 있는 거요? 물이 9g 있대. 그럼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1몰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18g 있는 거지. 그럼 9g면 물은 몇 몰? 2분의 1몰 있는 거다.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몰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에서, 하나는 그죠?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입자수를 따질 때는 아보가드로수. 또 하나 원자든 분자든 원자 1몰의 질량, 분자 1몰의 질량은 이렇게 원자량에 g을 붙이고 분자량에 뭐를 붙이면 된다? g을 붙이면 된다.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나와 노래하게. 노래 안 해? 아니, 좀 이따, 그지? 쉬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그지? 우리 권영나의 노래를 듣고서 시작한다, 그렇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몰이라는 것은 원자 1몰의 질량 또는 분자 1몰의 질량,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몰의 개념은 세 번째로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꾸 이런 몰에 관한 개념이 나오는데, 세 번째로 기체의 뭐에 관계없이, 종류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기체는, 그죠? 자, 페이지로 따지면 현재 26페이지입니다. 모든 기체는 0도씨 어디에서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가 된다? 22.4리터가 된다. 물론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와 뭐가 압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부피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상태, 보통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얼마나 간다?
22.4리터라고 한다. 그래서 몰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그래. 원자, 분자, 이온, 1몰의 입자수는 아보가드로 수요. 그죠? 또 원자 1몰의 질량, 분자 1몰의 질량은 이렇게 원자량에 또는 분자량에 g을 붙이는 거였고, 또 그죠? 모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의 부피가 얼마나? 22.4리터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만 낚이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CO2가 5.6리터 있다. 이때 산소의 몰수는, 산소의 입자수는 얼마냐? 그럼 CO2가 5.6리터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요? CO2가 몇 몰 있는 거요? 4분의 1몰 있는 거예요. 그러면 CO2가 5.6리터 있는 것은 4분의 1의 CO2가 있는 거죠. 근데 물어본 것은 산소 원자의 입자수를 물어본 거죠. 그럼 산소 원자는 몇 몰 있어? 산소 원자는 몇 몰 있어? 2분의 1몰 있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5투니까. 그럼 2분의 1몰 있으면 입자수는 얼마요?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2분의 1의 뭐가? NA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2분의 1 NA가. 누구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느냐. 그치?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과학이 공무원이 나올 때는 아주 어렵게 나왔어. 이게 어렵게 나오니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겨? 이게 공부를, 그치?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니까 애들이 학원 다녀야 되고. 근데 요즘에 과학 전반적으로 닫았습니다. 선택 과목들이 어렵게 안 나오고 조금 한 번만 생각하게 만들어. 한 번만 생각하게. 그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만 생각하면 뭐 여러분도 내년에 공무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몰에 관한 개념,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가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자,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뭐 화학식량 결정하기. 그죠?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실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화학식이라는 게 있어. 화학식은. 이 화학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거 뭐 있어? 화학식에는 무슨 식? 분자식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 무슨 식?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 세 번째,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 네 번째,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 옛날에 이게 6차, 7차 그때만 해도 이 화학식 네 가지가 무지하게 중요했었어. 근데 그런 뭐 싹 없어지고 지금 현재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은 또 알아야 돼. 뒤에 공유결합 가서.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CH3, COOH 영나스, 저게 뭐요? 아세트산. 자, 아세트산을 CH3, COOH라고 쓰죠? 그럼 저건 무슨 식이요?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시성식은 이게 무슨 기여 작용기로? 칼복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기를 써서 나타나면 어떤 이점이 있어? 얘는 몰라도 칼복식이를 갖고 있죠? 산이구나. 뭔지 몰라도 이렇게만 있으면 칼복식이를 갖고 있으니까 뭐요? 산이라는 걸 알죠? 얘는 아세트산이고 얘가 포름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성식은 작용기를 써서 뭐한식? 나타낸 식을 시성식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CH3, COOH, C2H5OH가 뭐요? 얘가 여러분들 뭐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히드록시기를 갖고 있는 게 알코올. 얘가 유명한 에탄올.
또 CH3OH 얘는 메탄올, 아세트산, 포름산 이렇게 작용기를 써서 나타낸 식을 시성식. 그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식이 뭐냐? 아세트산에 얘가 시성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 시성식이라고 그랬죠. 분자식이 뭐라고 그랬어? C2H4O2. 아세트산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쓰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실험식이 뭐라고 그랬어?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쓰는 거였죠. 그럼 얘는 뭐예요? CH2O. 그죠? 시성식이고. 구조식은 뭐냐? 구조식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데 여러분들 공유결합 있죠? 공유결합은 하나의 선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CH3COH를 구조식으로 쓰라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3개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탄소가 결합되어 있고 산소 OH 이 선이 다 무슨 결합이요? 공유결합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그래?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 의미만 알아두시고 이것은 지금 뭐 교과과정에 들어있지 않고 자, 알아두실 것은 이거였어. 분자식 실험식이 있으면 이들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 분자량 얼마입니까? 분자량 얼마요? 60입니다. 탄소 12가 2개 있고 수소 1이 4개 있고 산소 16이 2개 있고 얘는 실험식량이라고 그래. 저거의 반이니까 얼마요? 30입니다. 그러면 분자량과 실험식량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분자량은 실험식량 곱하기 n 이렇게 n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60은 30 곱하기 n이죠. 그럼 n이 얼마요? 2요, 2. 그럼 이랬을 때 또 뭐가 성립한다? 실험식에 n제곱하면 얘는 무슨 식이 된다? 분자식이 된다라는 게 아주 유명한.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실험식이 CH2O였죠. 그럼 n값 구하면 그죠? n값이 2가 나왔죠. 2가 60에 30이니까. 그러면 CH2에 5에 2하면 C2H4O2가 얘 분자식이 된다. 실험식과 분자식은 무슨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리비의 정량 분석 장치를 기억하시려면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의 질량이 그죠? 3g 있다. 탄소의 질량이 12g 있다. 그죠? 만약에 산소의 질량이 뭐요? 16g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원소의 질량이 주어지면 그 질량을 뭘로 나누어주면? 원자량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 몰수가 된다라고 그랬어. 몰수. 아까 그죠?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 뭐를 붙이면 돼? g을 붙이면 되었죠. 그러면 수소 3g이면 얘가 몰수로 따지면 몇 몰이 되는 거예요? 1분의 3이 돼서 3몰이 되는 거고 탄소 12g은 원자량이 10이니까 12에서 몇 몰이 되는 거고 1몰이 되는 거고 산소 16g 하면 16분의 16에서 몇 몰이 되는 거예요? 1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그죠? 질량만 알면 그 질량으로부터 그 원소의 뭐를 구할 수 있다?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토대로 그죠? 화학식량 결정하기 그죠? 리비의 정량 분석 장치라 하는데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1단원에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렵게 나올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진화를 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고 안 맞고가 이제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화학식량 결정하기 그 분석합니다. 자, 치십시오.